안녕하십니까. 토론 경남 진행의 송지원입니다. 창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던 초대형 인공나무 전망대 빅트리가 애초 조감도와는 달리 부실한 외형을 드러내며 흉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토론 경남에서 이 빅트리 논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총괄 건축과를 지내신 허정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빅트리 어떤 모습인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원 대성공원 꼭대기의 모습을 드러낸 40m 인공 전망대 빅트리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1,700여 세대 아파트 사업권을 받는 대신 기부 체납하기로 한 대표 시설입니다. 344억 원을 투입해 싱가포르의 명물인 슈퍼트리처럼 지역 랜드마크로 홍보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슈퍼트리는커녕 사업단의 애초 조감도와 비교해도 엉성한 모습입니다. 전망대 꼭대기에 세우기로 한 20m 인공나무가 빠지고 하부 구조부 역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탈모트리다, 드럼통 같다 등 조롱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뒤늦게 창원시는 개선책을 약속했지만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단은 공정률이 90%를 넘겨 구조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모두가 기대했던 랜드마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단 탈모트리, 빈트리, 드럼통 이런 별명들이 계속 붙었는데요. 먼저 박사님,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괴기스럽더라고요.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괴기스러운 장면에 그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저희 동생이 휴가철을 맞아서 저희 집에 다녀가셨거든요. 청주에 삽니다. 네. 그런데 저 빅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주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모두 저걸 알고 어떻게 너희 고향은 그런 걸 만들었냐,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크게 부끄러웠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좋은 일로 유명세를. 전국적으로 망신살이 뻗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일로 유명세를 떨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네. 소장님은 이 언론 보도 많이 보셨죠?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를 올해 1월 달에 설 연휴 때 봤거든요. 공사하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계신 데서 이렇게 봤는데 반지동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볼 때 너무 큰 건축물이 하나가 올라가고 있어서 처음엔 저게 도시 기능과 관련된 건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물탱크인가? 물탱크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그러면서 퍼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중국에 가면 도시 청정한다고 청정기 타워를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60m, 100m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공기를 청정하려고 저런 걸 하나 싶었는데, 아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상한 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뜨악하면서 헛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직접 빅트리를 보셨다고요? 네. 안에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아이고, 이번 사안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시의회 행정에서 거버넌스 체계가 부족했구나. 설계, 시공 과정에서 뭔가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주민들의 시선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요구사항도 높아졌고, 그걸 좀 미리 좀 이야기를 좀 듣고 반영을 했으면 빈트리다, 탈모트리다, 이 드럼통 같다라는 흉물이라는 말을 안 들었을 텐데, 그런 거버넌스의 부재가 아쉬워 남습니다. 일단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빅트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원은 산업도시로서 발달하면서 창원의 가운데에 도시공원이라고 공원 부지 말고는 사용할 수 없게 묶여진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020년도에 공원 일몰제가 해지되면서 그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특례사업으로 법이 시행했던 사업으로 그 공간에 약 1,779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는 그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에다가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즉 민간 개발업자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받고 그게 남은 수익금의 일부를 시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서 하게 된 게 빅트리 사업입니다. 네. 물론 그 옆에 있는 사하 대상공원에 있는 맘스 프리전도 같은 사유로
건설되게 된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간 사업자는 아파트를 짓는 대신에 시민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 체납을 해야 하는 그런 네, 형태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랜드마크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게 이름이 빅트리였던 거고 맘스 프리존이었던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빅트리가 처음 등장한 걸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예. 그게 2018년도 5월 달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이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당시 허성무 후보였죠. 후보가 이거 중단해라 결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당시에 안상수 시장이 밀어붙였습니다. 네. 그 밀어붙여서 업자가 선정이 된 게 현대건설이에요. 그 현대건설이 그때 보도자료 배포한 걸 보면 그때 이미 빅트리가 나옵니다. 그때 현대건설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이 설계에 주요하게 개입했던 전문가로서 그 엔릭 루이스 헬리라고 이제 그러니까 저기 바르셀로나 출신의 건축가예요. 이제 그분을 데리고 와서 그분의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다 하면서 거기 이제 빅트리도 있고 빅브릿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셀파크 이런 것들을 개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파노라마 전망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나오고 그때 높이는 50m예요. 지금보다 더 높았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그게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뭔가 좀 추적이 필요하지 않나, 네.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근데 박사님, 애초에 빅트리가 싱가포르의 명소인 가든 스파이더 베이의 슈퍼트리에서 네. 디자인을 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선 영상에서도 봤는데 이게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뭐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슈퍼트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빅트리하고 슈퍼트리는 나무를 모티브로 삼았다 하는 것이지 형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싱가포르 것은 정말 볼만합니다. 아름다워요. 근데 저거는 정말 생뚱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싱가포르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걸 본따서 하나 만들자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대로 뭐 자연적 문화적 특성이 있는 곳이고 또 창원은 창원대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문화적 특성이 있는데 어디 전혀 다른 도시에 있는 걸 가져와서 저런 걸 우리도 만들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모든 잘못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시부터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특성이 반영된 어떤 네. 독창적인 무언가가 만들어졌으면 좀 네,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달라졌겠군요. 있겠죠. 생각해 보면. 그렇군요. 슈퍼트리 같은 예. 경우는 맥락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싱가포르가 원래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나 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칸유가 우리는 좀 제대로 된 나라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때 만든 비전이 가든 시티예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보면 빌딩 숲이지만 싱가포르는 나무가 많잖아요. 이제 그게 그런 비전에서 출발한 거고 그 대를 이어서 지금 리센룽이라고 아들이 지금 대를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걔는 그 친구는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죠. 그래서 비전이 시티 이너 가든입니다. 도시가 아예 가든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개념으로 그 개념을 만들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그 가든 스페이를 만든 거예요. 그 베이 안에서 그것을 표상하는 구체적인 상징물로 슈퍼트리를 만든 겁니다. 네. 그 슈퍼트리가 단순히 그냥 보기 좋은 게 아니라 기능이 또 있어요. 그게 수직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공기를 정화하고 약간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태 기술이 접합된 그런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본을 따려면 그런 거 맥락을 같이 본을 따야죠. 그렇죠.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싱가포르 언론에도 최근에 소개가 됐다면서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8월 18일인가 그때 그 싱가포르 영자지에 소개가 나왔습니다. 우리 슈퍼트리를 벤치마킹해서 창원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요? 논란이 굉장히 많고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취재를 굉장히 꼼꼼하게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아파트 그 사업과 관련된 그것도 소개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50m가 올라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전망대가 그 전망대에 올라가면 세계 도시를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산 도섬도 볼 수 있게 하려고 전망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리하게 전망대를 그렇게 세우려고 했을까 그런 좀 의문이 거기서 조금 풀렸습니다. 네, 뭐 전국적인 유명세에 뭐 이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군요. 좀 씁쓸합니다. 박사님,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어떤 구조물 건설에 있어서 경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하는 네. 아쉬움이 사실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과정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런 랜드마크가 들어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뭐 경관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이것만 하도 도시계획위원회, 뭐 도시공원위원회,
또 경관위원회 등등을 거쳐가지고 여러 절차를 제대로 거쳐가지고 나온 게 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작년 봄일 거예요. 그때 저 지금 있는 빅트리 위에 또 20m나 되는 그 큰 소나무, 물론 콘크리트죠. 그 소나무를 잘라서 없애버리는 결정을 작년 봄에 했어요. 그 경관심의위원회에서 한 네네. 건가요? 최종적으로 저런 아주 그 괴기한 모양이 됐는데 그런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저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위원회도 저걸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혹은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것이죠. 전체 우리 그 행정 프로세스 자체에 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위원회는 뭐 의원이나 시민단체가 들어가나요? 주로 아니면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예. 뭐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아니면 건축 쪽에는 저 같은 건축사들이나 네. 또 경관심의위원회 이럴 때는 미술이나 조각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전문가들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전문가 집단의 어떤 심의를 1차도 아니고 뭐 여러 차례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334억 원이라고 하죠. 334억 원이 투입된 창원시의 이 대표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기까지 어떤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바로잡을 수 없었던 걸까요? 그게 이제 프로세스의 문제인데 네. 요즘 이제 법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그 현상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바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민간 쪽에서 제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가 사전에 의논을 해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심지어 공사비까지 산정이 끝난 상태에서 멋진 그림과 심지어 모형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위원회에 가지고 옵니다. 그 모든 것이 종결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하긴 해요. 그런데 거기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정말 그 역할은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걸 수정하거나 색깔 좀 바꾸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큰 돈 들여서 공부한다는 셈 치고 이런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제일 처음 상태에서 날 것일 때 그때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컨셉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 저기에 큰 빅트리를 세울 것인지 바가지 같은 걸 얹어 놓을 것인지 하는 것을 그때 결정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 기회에 꼭 제도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창원뿐만 아니고. 네. 네네. 제가 되게 아쉬운 대목은 그 안상수 시장 막바지에 이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 이미 빅트리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때 그 다음 시장을 하셨던 허성무 시장께서 비판을 많이 하셨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럼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뀌고 나면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실시 협약이 되기까지. 2020년도에 실시 협약이 되니까. 그때까지 뭔가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안이 그냥 그대로 와버린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때 허성무 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게 스마트 내용이 되게 방점이 들어갑니다. 그 디지털 뉴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전망대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제가 이제 좀 의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전망대에 너무 꽂힌 거 아닌가.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건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상 밑에서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게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굉장한 좀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우리가 놓친 게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원님, 한편으로는 우리가 싱가포르의 슈퍼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애초에 만들어졌던 그 조감도와 거의 유사하게 흡사하게 만들어졌다면 이런 논란까지는 또 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 논란이 없었겠죠. 근데 애초에 했던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예. 보여줬던 그림 이대로 짓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아까 전에 허정두 박사님과 김태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관심의 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부 체납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의 행정에서는 너네들 이렇게 꼭 약속을 지켜라고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 1차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다 보니 상부 시절에 약 40m에서 50m의 건물을 세워놓고 그 위에 20m 정도의 뭔가 큰 나무를 다시 인공조형물 세운다고 하니 태풍이나 바람,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위에서는 이거는 안전상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사고 유발의 요소가 있다라는 판단에 그 내용은 큰 인공조형물이 삭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감도랑 많이 틀려졌고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졌다는 인식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일들이 그러니까요. 저는, 그럼, 예. 저는 그 이제 루이스 젤리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루이스 젤리라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현대건설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루이스 젤리의 저 세계관을 보니까 자연과 사회와 시민이 조화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생태 기술을 추구하는 건축가더라고요. 근데 일단 선정이 된 입장에서 현대건설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부터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때부터는 태업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예. 굳이 여기에 공을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로 또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만약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 조감도대로 정이품송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본래 조감도대로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면 흉물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박사님? 저는 지금과 같이 그 비난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크게 다르지 않다. 예. 그리고 공중에 20m 높이의 소나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우습지 않나요? 근데 그거보다도 왜 정이품송이라고는 한 아주 그 참 잘생긴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로 짝퉁 정이품송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했느냐. 그 구상 자체가. 예. 아. 그것도 그 공중에다가 그 콘크리트 짝퉁 소나무를 올리려고 생각했느냐. 그 발상 자체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예.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했을 텐데 정말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빅트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가 두고두고 조롱받는 그런 조형물들이 꽤 많다고요. 네, 지금은 빅트리 창원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요. 창원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소위 인류도시라는 서울, 강남에도 그게 IT 거리 기둥이라고 이래갖고 40을 들여놓고 만들어놓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전락한 것도 있고요.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싸이의 그게 말춤 추는 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예. 춤추는 그것도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거고요. 양구는 해시계 모양으로 6억 정도 들여서 또 비난을 받고 있고요. 전국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조형물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이는 아까 전에 김태훈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에 보면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 랜드마크가 담는 의미와 메시지, 철학이 담겨 있는데 그냥 자치 행정수장의 치적내기. 나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 큰 거 했어. 세계에 없는 거 했어. 철학 없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활용도도 떨어지고 지속적인 사랑도 못 받고 비난의 화살을 받는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드마크는 크고 화려한 어떤 초대형 건축물이다. 이 공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랜드마크의 정의는 매일 보는 겁니다. 매일 보면. 매일 보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도시의 특징이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깜짝 놀라는 게 산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에 주로 산세가 주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건축을 할 때 보면 웬만하면 산세 안 거스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는 산세가 랜드마크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장목산 산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덕주봉 쪽하고 장목산 정상 쪽하고 산 꼭대기 이제 바위가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두 개가 딱 얹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의 이제 랜드마크 같은 건데 이제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이렇게 우리 도시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뭔가를 통해서 우리도 딴 데 없는 게 있어. 우리의 뭐 동량이 제일 큰 게 있어. 이런 데 대한 집착을 하는 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좀 낮춰보는 어떤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뭐 랜드마크를 관광 자원으로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디서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조선시대 백길 설명하는 책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진해 앞바다를 지나갈 때 왼쪽을 보면 웅산의 시루봉이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설명하면서 그 밑이 웅천이고 그게 보이는 지점에서 조금 더 가면 김해가 나온다. 그게 진짜 좋은 랜드마크죠. 네. 그 웅산 시루봉이. 근데 이게 그 랜드마크가 원래 그 개념화될 때는 특별한 건물이 없고 낮은 건물들과 비슷비슷한 건물들이 지어졌던 도시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뭐 어디 다른 도시로 가지 이런 걸 몰랐을 때 큰 랜드마크 그 대부분 종탑이라는 게 많죠. 그 종탑이 보이면 거기서 남쪽으로 혹은 북쪽으로 가면은 무슨 도시로 가는 길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일종 이정표 같은 거예요. 네네, 뭐 이정표와 빙대 같은.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도시에 큰 건물이 너무 많잖아요.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다시 꼭 높은 무언가를 세워가지고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뭐 있어가지고 나쁠 것은 없지만 그게 멋있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건물 하나를 지을 때 심의를 잘 하거나 설계를 잘하는 사람만 맡겨가지고 그 건물이 모두 다 아름다운 건물들로 꽉 들어차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이 훨씬 좋다. 저 랜드마크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에펠탑 이야기 꺼내요. 네. 그 에펠탑이 있으니까 파리도 가고 하는데 그렇죠. 어느 누구도 에펠탑이 있기 때문에 파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리 간 김에 에펠탑도 보는 거죠. 에펠탑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에 있는 그 수많은 문화유산 중에 극히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에펠탑처럼 굉장히 높고 멋있는 걸 하나 세우면 그것 때문에 심지어 관광객이 올 거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네,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때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의원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공청회나 여론 수렴 절차는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있었다. 아, 없었어요? 예, 그렇게 있었다고 하면 지금 저 건축물이 들었을 때 시민도 다수의 책임이 있겠죠. 우리가 결정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서 선정했으니까 우리가 뭘 말하겠어. 우리의 결정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만족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게 도시 공원 일몰제를 통해서 만들었던 민간 특례 사업이 좀 조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까지 이게 민간이 소유했던 공원 부지 내의 땅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창원시가 그 개인의 땅 주인에게 돈을 물려줘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7월 1일까지 뭔가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었고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몇 채 짓고 길은 어디다 냈고 그다음에 너네들이 민간업자가 얻었던 수익을 대신할 수 있는 공원시설물을 이렇게 내겠다라는 게 빨리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좀 공청회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또 창원시 행정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기부 체납 받는 것이다. 민간업자가 다 지어놓고 공원시설물로 시에서 기부 체납하고 향후의 유지 관리 보수는 창원시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창원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는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창원시 입장에서는 민간업자가 하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나 시민들의 바람,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어지는 거 그냥 사용해라. 우리 적당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것 때문에 공청회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창원시의 가치 철학을 담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유지 관리 비용이나 지속 가능성 있는 이런 건축물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속도전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님 나와 계시니까 좀 네. 건의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전국의 이런 특례 공원들을 다 뒤져봤습니다. 다 뒤져보고 부산에 한 4군데 정도 있고 뭐 진주에도 하나 있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된 경우가 없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거 공간에 들어오는 공원이기 때문에 별로 욕심을 안 부립니다. 거기 보면 체육시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휴게시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예쁜 이제 녹지 그다음에 핵심은 이제 산책로예요. 그런 식으로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보통 보면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하고 되게 우리 지역에 예쁜 게 생겼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좋아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창원은 이렇게 소란스럽게 됐는지 그 출발점이 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여기 말고 사화공원 같은 경우도 조수미 뭐 음악당을 하니 많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따냈는데 대저건설이었나요? 따냈는데
결국에 그 백지화됐잖아요. 그 이번에도 보면 그 스페인 건축가를 이름을 팔아서 됐는데 그것도 거의 흐지부지 돼버리고. 이게 왜 창원에서 그 시기에 그런 그 의사결정이 만들어지게 된 건지 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은 민간 특례 사업이 진행됐을 때 전국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민간 사업에 그게 공모를 해서 당첨됐던 업체는 수많은 이익을 얻는다. 그 이익에 상응하는 가치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크게 보이는 게 아니면 조수미 음악단을 짓는다, 아니면 빅트리처럼 큰 건물이 건설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너네들 그냥 수많은 이익만 빼먹고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런 그런 소란이 왜 우리 지역에만 있냐는 거죠. 다른 지역은 그렇게까지 간 적이 없거든요. 네. 다른 똑같은 특례 공원인데 아파트 짓고 기부 체납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게 사하대상공원 지금 이게가 전국적으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도심지 내부에 오른쪽에서는 산업 공간이 있고 왼쪽에서는 주거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 숲이라는 이 뭔가 이 두 개의 경계를 하고 있는 이곳을 허물면서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관심을 받는 만큼 어떤 경쟁도 치열했을 것이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다음에 드러나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걸 왜 그렇게 강박을 했을까 싶은 그때는 이제 의원님이 아니셨을 네. 테니까 네. 모르겠지만 좀 예.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뭐 이미 이 정도 만들어진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이후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야 창원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망대와 상부 디자인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공정률 90%를 넘긴 상황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그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네. 참 저도 개선이 가능하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개선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창원시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공모를 통해서 찾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폭넓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해도 돼요. 다 이제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혹 더 하나 더 우려되는 게 어설프게 개선안을 결정해가지고 개선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개선해놓고 난 뒤 다시 야 저건 더 안 좋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완벽한 개선안이 안 나오면 좀 찜찜한 구석이 있으면 철거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개선책은 강구해야 된다. 네, 그 각오로 하고 또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었는데 철거를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음 이 도시 뭐 오래 갈 거니까 다음도 이런 일이 또 생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큰 돈 들여서 공부하면 했다 생각하고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철거비도 엄청나게 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에 이제- 실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어느 정도 공정이 다 됐기 때문에 총사업비 정산도 이제 곧 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시비를 들여서 빅트리를 손봐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계약서상에 우리가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에 기부 체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공사에 허가를 줬는데 그것보다 추가되는 비용은 아마 그 건설회사 쪽에서는 창원시 우리는 서류상 계약된 상태로 다 진행되었다. 나머지 추가 사항은 시민들의 요구니까 창원시의 예산과 세금을 가지고 진행하여라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만약의 경우에는 철거도 시비를 들여서 하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또 부단한 네. 법적 소송이 붙겠지요. 근데 박사님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창원시 손태화 의장은 그 빅트리 시설 상부에 돔하우스를 건립하자라는 네. 의견을 저도 제시하셨어요. 보도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가 그 시의회 의장님은 시장님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위직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견만 인간적으로 좀 이해는 됐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고위직 공직자가 저렇게 깊은 고민 없이 툭 던지듯이 말을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만약에 그 말을 창원시장이 했더라면 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공무원은
도움 얻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권한이면서도 그 막중한 무게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중하게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면은 네. 예, 뭐 도움 이런 것도 아마 제안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건축가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위에 올라가면 다시 위가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알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박사님께서는 우리가 보완책을 계속 찾아야 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철거까지도 고려해 봐야 네.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각오해야 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소장님. 그 최근에 이제 창원시가 이제 의견 수렴해가지고 또 올 연말입니까? 그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얼음하고 싶어요. 멈춰라. 멈춰라. 예. 왜냐하면 지금 내년 6월에 중요한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명직 공무원들이 또다시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당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하겠다. 국힘당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것 가지고 표를 얻어야지 그나마 의견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얼음 해놓고 손 안 대고 저는 이게 우리 도시 후배들 또 자녀들 세대 그 밑에 세대들한테 참 어른들이 몹쓸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간을 만든 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운영이나 결정권을 아이들한테 주면 어떨까? 설계에도 그런 설계 기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참여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 뭐 1년에 뭐 몇 억이 됐던 예산을 딱 적용해 놓고 그런 아이들 가버넌스를 만드는 거죠.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너희들이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이거를 부시든 고치든 한번 해봐라. 창원시가 어린이 놀이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 그런 방식으로. 마산 YMCA하고 같이 조인트해서 예,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공간이 오히려 그러면 저는 좀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뭔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간을 바꿔 나가는 거를 좀 지켜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서사가 되면서 저 공간이 다른 의미로 또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또 나무 모습이기도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과도 예. 좀 맞물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저작권 주장 안 할 테니까 좀 정당에서 좀 그 공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랑 또 맞물리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저는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정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당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정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하는 그런 좀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 경쟁이 일어날 거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심지어는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예, 저는 시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시의원의 입장이고 시의 행정을 보는 겁니다. 시민의 요구도 받아들이지만 이게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시에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나 더 드는가, 그리고 행정적으로 법적인 절차와 수준을 맞출 수 있는가를 고민 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행정적으로 철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 장소를 김태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성의 장소로 좀 이용을 좀 하자. 우리가 성급한 결정 그리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그리고 도시의 가치나 철학을 담지 않은 상태로 민간업자가 제시했던 그림만 보고 만들었던 이 반성의 자리로 이걸 사용하자. 그리고 시민들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내부 공간은 상당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내부 공간을 이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면서 반성의 공간을 이용하자. 다시는 성급한 결정으로 통해서 전 세계 우선거리가 되는 조형물을 만들지 말자라는 장소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대산공원 전망대 빅트리 흉물 논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공공기여 시설인 복합문화센터 맘스 프리존도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신 뒤에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미관을 해친다며 흉물 비판을 받고 있는 창원 대산공원 빅트리 전망대. 걸어서 10분 거리, 소라를 엎어놓은 듯한 곡선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대산공원 사업자가 빅트리와 함께 창원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한 맘스 프리존입니다. 엄마와 아이를 위한 대형 복합 문화센터 개념으로 대산공원 아파트와 함께 이달 준공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창원시가
대상공원 사업 추진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내부를 어떻게 채울지, 운영 주체는 누구로 할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에 맞게 그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시민 의견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게 지금 정해진 게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창원시는 빅트리 비판 여론이 본격화된 지난달에서야 부랴부랴 담당 부서를 정하고 활용 방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에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한 개장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모두 220억 원을 투입한 시설을 빈 껍데기로 놀려야 하는 겁니다. 영상 나가는 동안 박사님께서 큰 한숨을 쉬셨어요.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빈 트리에 이어서 이제 빈 껍데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250억 원을 쏟아붓고도 뭘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 내부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시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빅트리는 빈트리가 됐고 맘스 프리존은 그냥 빈 껍데기 건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민간 사업자가 협약을 맺었을 때 외형의 건물만 넘겨주라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외형의 건물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약속은 지켜주고 있는데 그 약속을 거의 다 됐잖아요. 그죠? 9월에 준공인데 이쯤 되면 창원시 행정이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시설을 이용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셨으면 빈 껍데기 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런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시민들이 받아보기에 전문가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것 또한 빈 껍데기로 남아있구나.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구나라는 우려를 낳게 되는 건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약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내부 콘텐츠를 채워서 민간 사업자에게 받을 수도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너네들 건물 짓고 준공 검사를 할 때 우리 기부 체납할 때 이런 시설물을 넣어서 우리에게 주라.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을 확인하고 운영과 이게 기부 체납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행정의 생각에서는 그 시작할 지점부터 이 오픈할 때 공간까지 이 공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어떻게 될지는 결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아시설을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중장년층을 만들 것인지, 그게 어떤 커뮤니티를 어떻게 날지를 모르니까 그걸 조금 밀어놓고 있다가 지금에서 준공 시점이 되고 빅트리가 문제가 되니 부랴부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용역을 주게 됐다는 거죠. 이 또한 기부 체납 방식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안일한 자세로 난 이제 건물만 다져놓고 그때 수용하면 되지 않겠냐, 고민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벌였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채우는 동안 그 뭐 용역 발주하고 실제 채우는 것까지 단시간에 해결될 것 같진 않은데요? 네, 무엇을 할 것이다. 사람이 많이 오는 곳으로 생각할 건 주차장 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가까이 가는 도로나 뭐든 시설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은 그 영상 보시면서 긴 한숨을 쉬셨잖아요. 네. 어떤 의미였습니까? 정말 대책 없이 집만 지어놨네요. 이게 이제 그 창원시가 처음에 공원 일몰제를 통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정말 멋진 큰 거대 시설을 우리가 하나 만들자 이런 욕심을 가졌는데 그 욕심은 뭐 나무랄 거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기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돈인 그 돈은 모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그 입주자. 얻은 만든 수익이죠. 수익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저 두 시설을 하지 않고 아파트의 밀도를 낮추어서 그러면 환경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사업체로서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두 개를 짓는데 5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500억만큼 수익을 줄여주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데 지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좀 좋게 가져갈까 하는 이런 시선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앞으로도 제발 뭘 거대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민들이 정말 안락하게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추구하는 공직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입니다. 욕심이 빚은 결과입니다. 네. 이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소장님. 저 건물이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뭔지 잘 모르겠죠. 예. 저게 루이스 젤리 작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원안이 있어요. 자기 루이스 젤리 홈페이지 가면
자기가 그때 납품했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게 자연과 사회와 이런 통합이잖아요. 생명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 처음 초안을 보면 뭐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 보면 왜 이렇게 그 거대한 그 벌레 나오잖아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더라고요. 저것도 훨씬 좋더라고. 예, 아주 그래가지고 아름답대요. 예, 갈비뼈대로 돼 있고 네. 그 사람의 또 이렇게 시그너처가 뭐냐면 그 표면이에요. 그 건물의 외피. 그 건물의 외피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그 에틸렌이랑 유리 섬유를 섞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ETFE라고 하는 그 소재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덮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빛이 들어오는 거 겨울이면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겨울이면 빛이 좀 덜 들어오게, 여름엔 빛이 덜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바람을 넣어서 부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건물이 숨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건물을 설계하겠다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그 관리 감독하는 그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 맥락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은 저렇게 껍데기만 흉내낸 저런 건물이 안 나왔겠죠. 예. 좀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에 굉장히 좀 안목이 좀 낮았다. 그런 네.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애초에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게 요청을 하고 수익 사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기부 체납을 받는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들여온 이 제도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네, 그게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조금 포괄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법적 제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해요. 우리가 아파트를 팔아서 이 정도 수익을 남겨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 수익이 남겼으니 이걸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생각을 좀 하죠. 그래서 고수익을 얻고 거기서 나는 것 중에 좀 많은 양으로 시민에게 다시 되돌려준다는 개념이 되어 있는데 아까 허정도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밀도 개발하고 수익은 낮추더라도 시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걸 뭐 오솔길을 만들어주든지 산책로를 만들어준다든지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지속 가능하게 창원시는 유지비가 적으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공모자가 공모전을 하는데 가장 많은 점수를 받는 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기부 체납 이름으로 시에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겠냐를 그걸 제시를 해야 그 회사가 네. 당첨이 되고 채택이 되기 그렇죠. 쉬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많아질수록 아파트 밀도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짜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게 환경을 해치는 예,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다 현실적으로 기부 체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뭐 시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어떤 뭐 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태훈 소장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사대상공원에 조수미 음악관을 짓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조수미 씨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다른 걸 평생 학습관으로 쑥 바뀌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법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약속했던 것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묶는 방향을 가져서 비록 이 업체가 창원에서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했더라도 여기서 지키지 못했던 약속 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곳에서 일을 할 때는 일을 못하게 하는 까지는 해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지금은 창원시가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민간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지금은 아직 그 완료된 상태가 아니지 아니어서 않나요? 예.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창원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지. 창원시의 가장 큰 근한은 너네들 아파트 잘 지었는가 보자. 준공 허가를 내줄게. 미흡한 부분이 있네. 예. 그럼 준공 허가가 내기 힘들겠다라는 이게 그게 하나의 창원시가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네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러면 그 준공 허가가 원래 9월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빅트리는 네모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박사님께 여쭤볼까요? 빅트리는 네모이다. 책이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냥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두 번 다시 행정해서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정말 이걸 반면교사로 삼는 제로의 기회로 삼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빅트리는 네모이다. 슬픈 자화상이다. 저게 이제 우리 모습이고 저게 우리 수준이다.
그렇게 저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긍정적인 걸 굳이 찾아본다면 덕분에 우리 시민들 그리고 창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경관에 대해서, 경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데 이 부분을 잘 받아 안아서 소통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선거 얘기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뭐 진실을 호도한다든지 뭐 언론을 차단한다든지 그런 어떤 소통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우리 도시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빅트리는 네모이다. 지금 패널 세 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반면교사라고 생각해요. 반면교사.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좋은 사례가 아니고 저래서는 안 된다는 사례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반면교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창원 시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이 여론 수렴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부 체납하거나 지휘 줬으면 지휘 줬으니까 써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딱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라는 시민들의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남았습니다. 지방자치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이제 시민들의 시선이 높아졌다는 걸 인지하시고 반면교사로 삼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논란들이 좀 씁쓸하기는 했습니다만 세 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많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잘 나아가는데 좀 이 논란들이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분과는 인사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경남에서는 도시의 랜드마크란 무엇인지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논란의 빅트리가 시민의 목소리와 도시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진정한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